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솔레오입니다. 오늘 할 직업은 사제입니다. 사제라는 직업은 영웅 능력을 보시면은 하급치유라 그래서 생명력을 2 회복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이 생명력 2 회복은 영웅 본체의 체력, 그러니까 영웅 본체 체력이 30이죠. 그 30의 체력을 깎였을 때 회복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수인한테 체력 그 힐을 해줘가지고 카드를 재활용하는 느낌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제 영웅력은 필드 싸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영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체력이 높은 하수인들을 사용을 해서 이득을 본 다음에 다시 그 하수인한테 힐을 해줘서 카드를 아끼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일단 덱을 보고 넘어갈게요. 이 고통, 어둠에 걷는 고통, 어둠에 걷는 죽음, 이 두 가지 제압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카드들은 레벨 1대는 얻을 수 없지만 10레벨을 만들면서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카드니까 뭐 금방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신지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성한 폭발, 이 신성한 폭발은 사제의 광역기를 초반에 책임져주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신지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카드긴 한데 2장 넣으면 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취향이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고, 이걸 2장 쓰고 싶으시다면은 스톰윈드 용사 1장을 빼고 정신지배를 다시 1장 더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애초에 그냥 1장만 넣는 걸 저 추천드리는 게, 아마 써보시다가 하면은 이거 손에서 막 2장 놓을 때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수인 있는 게 하나 나을 때도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장은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또 잘 들어가면 좋습니다. 잘 들어가면 좋으니까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어둠비늘 치유사 뭐 이런 식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카드를 재활용한다 라는 의미에서 사제의 어떤 궁합과 맞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덱에서는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없죠. 그래서 사제 덱에는 1장 넣어놨고요. 나머지는 다른 덱에서도 보셨던 기본 카드 그대로의 구성입니다. 북녘골 성직자는 처음부터 있는 사제 1만화 하수인이죠. 이 북녘골 성직자는 기본 카드, 아주 처음부터 있는 사제 기본 카드지만 사제의 드로우를 책임져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제 덱을 구성할 때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사스스톤이 나온 지 4년이 넘은 지금 이 현 시점까지도 북녘골 성직자는 사제 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들어와요. 덱 컨셉에 따라 빠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제 덱이라고 할 때 북녘골 성직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꼭 굉장히 좋거든요. 좋고, 시대오는 보호막, 이 보호막이라는 카드도 굉장히 효율이 좋은 카드입니다. 체력 2에 버프를 주면서 게다가 카드를 1장 드로우까지 봐주기 때문에 패말림도 방지해줄 수 있고, 하수인 이득 교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제압기들, 이게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좀 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주고, 또 하수인으로 이득 교환해서 힐을 해줌으로써 카드를 아끼고, 그런 전략이 되게 그래서 사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거는 플레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지금 흑마가 나왔네요. 그리고 아까 덱 볼 때 말씀드리려고 까먹었는데, 이 덱도 마찬가지로 데코드를 올려놓을 거예요. 영상 밑에 데코드를 올려놓을 거니까 복사해 가시면 되고, 데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마법사 편에 가시면은 앞부분에 잘 설명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코드를 복사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마법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나머지 카드는 들고 갈 필요 없는 것 같고, 코스가 낮은 수액 괴물 하나 정도만 들고 가서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피임프, 저 친구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 친구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게 계속 은신해서 살아있으면은 생명력을 버프를 줘가지고
하수인 교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저는 1만화의 북녘골 성지를 낼 수도 있고 2만화의 산성흡수의 괴물을 낼 수도 있는데 일단 북녘골 성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북녘골 성지를 냈을 때 약간 지금 불리한 게 뭐냐면은 상대의 공격력 3, 체력 2인 이코스 하수인, 그러니까 수액 괴물 같은 이런 하수인이 나왔을 때 잡아먹힐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 단점은 성스러운 일격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호방랑자를 내줬네요. 그럼 저도 일단은 하수인을 같이 맞춰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일격을 쓴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액괴물을 내서 필드 맞춰 때려놓진 않을게요. 왜냐면 괜히 내 북녘골 체력을 깠다가 저의 소중한 북녘골 성자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치고 체력이 올라가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은 센 거 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때리고 이 수액 괴물한테 힐을 해서 드로우를 볼 수 있지만 그러면은 필드가 너무 약해져요. 그러니까 드로우를 보는 거는 일단은 필드를 먼저 장악을 한 뒤에 하는 것이 좋거든요. 안 그러면은 상대가 먼저 강한 하수인을 깔아버리면은 그거에 제가 또 손해보는 경우가 나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가 더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동전을 쓰고 4만 하수인을 같이 맞춰댔죠. 역시 공격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공격을 했다간 이 친구가 다시 또 얘를 때려서 얘가 내 소중한 수액 괴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은 없을 정리한데 공격을 따로 놓는다고? 그러면은 다음 턴에 이거 두 개로 공격해서 공허방랑자를 정리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공격한다면 체력,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공격을 하고 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만화 남았으니까 이 성스러운 일격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굳이 얘를 잡는데 성스러운 일격 쓸 필요 없어.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뭐 제가 살아있어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냥 2만화 하수인 하나 더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제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녘골 성직자 드로우 욕심을 계속 힐해줘서 내다가 필드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적당한 하수인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적당한 하수인을 깔아준 다음에 비로소 이제 힐이라는 영웅 요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하수인이 나가 있고 그 강한 하수인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힐해줘야 되는데 초반에 북녘골로 계속 힐하는데 마나 코스트를 써버리면은 저는 강한 하수인이 필드에 없죠. 그러면은 상대 하수인에게 전부 잡아먹혀버리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북녘골 성직자가 있어도 드로우에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필드를 구성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드로우봉이 좋습니다. 자, 이번 턴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죽음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성한 폭발을 사용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 굳이 이렇게 그렇게 센 편은 아니거든요. 센 편은 아니니까 굳이 이 친구를 잡는데 죽음을 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신성한 폭발을 쓸 건데 자 여기서 신성한 폭발의 활용 방법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신성한 폭발을 쓰고 바로 본체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북녘골로 먼저 친 다음에 신성한 폭발을 쓰면 얘가 회복을 하기 때문에 드로우 한 장도 볼 수 있고요. 얘는 본체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신성한 폭발을 먼저 썼을 경우에는 북녘골이 본체를 쳐서 상대방 본체에 데미지 1을 더 줄 수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별로 쓸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냥 상대의 공호방랑자를 한 대 때려서 북녘골의 체력을 깎음으로써 신성한 폭발의 생명력 2 회복하는 이 효과를 이용을 해서 드로우 한 장도 본 거죠. 상대 본체 1데미지 데미지를 더 주는 것보다는 제 카드 드로우 한 장을 더 봐서 다음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1데미지, 고작 1데미지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고통, 아우 좋네요. 3, 5짜리 정도면은 고통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카드가
공격력 3 이하인 하수인을 잡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죠. 공격력 3 이하인 하수인을 잡기 때문에 이런 붉은 늪지 레터를 잡을 수도 있고요. 북녘골 성장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 4코스트 저는 고작 2코스트를 써서 상대 4코스트 하수인을 잡아요. 이러면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죠. 예. 전 2마나밖에 안 썼는데 그리고 남은 4마나로는 이제 저도 맞춰서 하수인을 깔아준 모습이고요. 이 친구는 아까 그 5코짜리 5사짜리 도발보다 훨씬 강력한 친구죠. 이 친구 정도는 죽음을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강력하니까요. 이 친구 정도는 죽음을 써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4마나 남았으니까 맞춰서 노후 발명가 내주도록 하죠. 마우스가 좀 안 좋네. 그러죠. 공격해주고 이러면 거의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필드 주도권을 완전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제 사제 처음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분격골 성자가 있다고 해서 드로우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일단 필드를 잡은 다음입니다. 필드를 먼저 잡아야 해요. 필드를 먼저 잡고 나서 강한 하수인으로 상대의 약한 하수인을 잡고 그 강한 하수인에 힐을 해주면서 드로우도 보고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드로우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요. 일단은 필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성한 폭발을 쓰고 성스러운 일격으로 공격하고 풍력골 성자로 같이 그러죠. 공격을 해준 다음에 이 친구들은 본체를 잡고 예,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방법 많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수인을 먼저 전개해야 된다. 예, 드로우 욕심 그게 핵심입니다. 하수인을 먼저 깔아주세요. 또 흑마네요. 웬 흑마?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빛이 승리를 자, 불러올 것입니다. 고통은 좋은 카드였는데 좀 들고 가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통을 들고 와서 이 코스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4턴이나 5턴에 상대방의 4마나 하수인 공격력 3이면서 높은 체력을 가진 그런 거를 제압할 때 좋은 거기 때문에 딱 들고 와서 사실 이 코스에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갈게요. 보호막은 하수인이 같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카드가 굳이 그럴 필요 없죠. 하수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갈게요. 항상 하수인을 먼저 찾아주세요. 이 코스 하수인 적절한 카드가 나왔네요. 오 1코스 화염 이거 흑마 카드죠.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나중에 흑마 뭐 하실 때 이건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영능 교환을 해주네요. 본체 친다. 근데 본체를 친 것 덕분에 이 친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수인한테 힐을 해줘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제의 강점이죠. 힐을 이용해서 카드를 아낄 수 있어요. 대신에 영웅력 너무 많이 활용하면은 필드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하수인 깔아주면서 타이밍 맞춰서 힐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센지방 패드가 있죠. 그럼 다음 턴에 힐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센지방 패드 내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영능만 해주고 넘기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카드 효율가 이제 카드를 아낄 수는 있지만 상대의 어떤 필드 주도권에 밀려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이 좋습니다. 마법은 소용없. 주파자 별로 의미 없죠. 그냥 톡 교환해주고 힐하는 것보다 하신을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강력한 노은 발명가를 낼 수도 있지만 좀 더 강한 센지를 먼저 내도록 하죠. 드로우를 당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코스 플레이 할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는 호텔충. 오 이건 좀 고급 카드인데 이 친구는 있네요. 교환해주고 야비하게 샥 해주면 이 친구는 또 얘를 못 잡죠. 이런 식으로 힐을 통해서 카드를 아끼는 게 좋습니다. 야 나갔죠. 이 덱은 랭크 상위권에서 쓰는 덱입니다. 예, 위닝마라고 해서 랭크의 상당한 상위권에서 쓰는 굉장히 강력한 덱입니다. 가격도 좀 나가고요. 그런데 그런 덱을 기본 카드만을 사용한 공짜 덱으로 깔끔하게 잡아먹었죠. 실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세 번째 직업은 제이나를 만났네요. 후회하게 해. 일본인 친구네. 일단 승리를 불러올 1코스 것입니다. 북녘골 성장 좋고 북녘골 성자가 있으니까 성스러운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은 북녘골 성직자를 상대가 잡아먹고 싶어서 공격력 3에 체력 2인 2코스 하수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액 괴물이나 랩터 같은 그런 하수인을 내서 북녘골 성직자를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한번 같이 들고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붉은 빛으로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걸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턴에 이걸 냈을 때 상대가 다친 사람 있나요? 동전을 쓰고 붉은 빛이 내편하면 굉장히 이 북녘골을 공짜로 잡아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운 일격을 통해서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안 냈고요. 그럼 저는 이 코스도 맞춰 내주고 예, 공격 해보도록 하죠. 별불꽃. 뭐 써도 뭐 과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공격을 이러면은 자 이럴 때 중요한 거 힐을 해줄 수도 있어요. 힐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걸 발라서 필드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죠. 자 여기서 힐을 해주면 드로우를 한 장 볼 수 있지만 제 필드에 1, 3 하수인 하나 남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3, 2 하수인과 2 하수인 이렇게 두 개가 깔리기 때문에 필드에 더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드로우를 약간 늦추긴 했지만 필드를 약하게 가져가면은 아무리 드로우를 보더라도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필드도 강화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어쩔 수 없이 드로우 보고 할 게 없나봐요. 그럼 저는 이럴 때 힐을 해서 딱 드로우를 봐주고, 아쉽네요. 못 내지만 이렇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필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드로우를 보는 것보다 필드를 강화해 놓고 그 다음에 이득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오케이. 오호. 그 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 차단이라는 비밀을 사용하거든요. 네, 마법 차단이라는 비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마법 차단이라는 거는 주문을 하나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 주문 하나 제가 사용한 걸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폭발을 썼는데 이 주문이 무효가 됐다 그러면 게임이 아주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호막을 먼저 확 써서 마법 차단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역시 마법 차단. 주문의 옥상. 오케이. 그럼 저는 성스러운 일격으로 이 친구를 정리해주고 앞으로. 그러죠. 고통까지 사용하겠습니다. 깔끔하게 1,5짜리니까요. 깔끔하게 사용해서 다 정리해주도록 하고 96만 내고까지 하면은 어때요? 필드가 강화됐죠? 해서 먼저 필드를 가져간 다음에 드로우를 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초반에 드로우 욕심 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동전, 얼음아살, 아하. 드로우를 주기 싫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럼 뭐 저는 이 친구 변해주고 돌격. 5코스를 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앞으로. 돌격. 생진방패를 내가 내 생진방패 대가를 내고
북녘골과 연계해서 드로우를 보는 걸 한번 노려보죠. 공격력도 1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 어둠빈을 치유사의 힐 능력을 이용하면은 북녘골이 또 드로우를 볼 수 있거든요. 언젠가 당신처럼 한번 되고 보세요. 싶어요. 아 화염구 아유 드로우 안 주기 위한 노력. 그럼 저도 북녘골 성자 지키고 싶으니까 과감하게 신성한 폭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죠. 저 친구도 세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세게 나가야죠. 예. 상대방도 드로우를 안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북녘골 성직자한테 예 어떻게 잡으려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퀘스트를 주시오. 그리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죠 이 친구. 자 그러면은 교환해보고 폭발룬이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폭발룬이라는 비밀은 뭐냐면은 폭발룬이라는 비밀은 하수인을 내면은 그 하수인에게 피해를 6 줍니다. 마법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체력이 6 이하인 애들이 있죠. 6보다 낮은 애들. 그러니까 6보다 낮은 애들은 그 하수인을 죽이고 남은 데미지는 제 본체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주먹 5 같은 건 체력이 7이기 때문에 폭발은 죽지 않죠. 그러면 체력 1이 남을 거고 이 하수인에 힐을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마법 차단인가봐요. 네. 아 증발시키. 아 이걸 되게 넣었네요. 이 비밀을 잘 되게 넣었진 않는데 뭐 괜찮습니다. 1코스 하수인 하나 준 거니까요. 만화 맛이 난다. 아 뭐 열심히 때려라. 이거 하나 지킨다고 해서 얘 못 잡죠. 이 환영복제라는 카드에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환영복제라는 카드가 0, 2짜리 도발을 2개 소환하죠. 이게 당장 본체 체력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당장 본체 체력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카드 한 장을 버리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6 데미지를 막았죠. 6 데미지를 막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친구는 카드를 한 장 버린 거나 왜냐면은 이거로 버텨서 뭔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잡아먹어요. 이 돌주먹 5 그냥 다 잡아먹습니다. 이 돌주먹 5는 카드 3장을 0, 0, 2짜리 도발 하나 잡아먹고 얘도 잡아먹고 얘도 잡아먹고 해서 다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이런 카드는 전혀 도움이 되죠. 공격력이 없는 카드는 그냥 교환을 당해버리면 끝이죠. 하수인을 교환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카드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드로우 먼저 보고 하수인 또 내서 필드 계속 맞춰줄게요. 영능으로 힐해줄 수도 있지만 4, 5짜리 하수인이 같이 나가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아 뭐 이런 거 낸다고 안 돼요. 이런 거 하나 낸다고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맞춰서 뚫고 이거는 교환당하죠? 예, 이렇게 해주고 교환을 이렇게. 왜냐면 얘랑 교환하면은 우주변형물과 교환하게 되면 얘가 죽으니까. 그리고 돌주먹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힐을 해줘서 근데 카드를 아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내주고 심심하니까 보호막도 하나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제 사수인을 힐을 이용해서 지켜보세요. 전 카드 6장 남았는데 이 친구는 1장 남았죠. 이렇게 해서 힐을 이용해서 카드를 아껴 쓰고 그리고 북녘골 성장에서 드로우를 보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녘골 성자를 처음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필드를 먼저 잡아가요. 강각 초반에는 드로우 욕심내지 말고 초반에 일단 피스를 하수인 깔고 초반에 하수인 깔고 그 다음에 그 하수인들을 먼저 내고 이득을 통해서 북녘골 드로우를 보든가 뭐 힐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일단은 필드를 먼저 깔아야 그 다음에 이해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 환영복제랑 마찬가지로 사제한테도 설명드리고 싶은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분열이라는 카드인데 사실 이 코스의 5데미지의 본체를 주는 거는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게 맞아요. 왜냐면은 마법사의 화염구 같은 경우는 4코스트 6데미지죠.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법사의 화염구는 상대 하수인을 정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상대 본체에 피니시를 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정신분열이라는 카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필드 싸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화염구라는 카드는 상대방의 강력한 하수인을 정리해줄 수 있는 죽음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그냥 골라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정신분열이라는 카드는 이 코스트 5데미지라는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필드 싸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이 코스트로 5데미지 주는 것보다 늪쇠겸을 내서 2대 때리면 돼요. 그리고 2대 때린다고 안 죽으면 또 때리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하수인을 내서 그 하수인으로 2대 3대 때리는 게 이 정신분열 하나 쓰는 것보다 훨씬 큰, 이런 카드는 아무 쓸모 없어요. 예. 카드 간의 교환이 되지 않는 이런 쓸데없는 주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은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초반에 뭐 나중에는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기본 덱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카드예요. 굉장히 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간의 교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엔 사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역시나 이 생명력을 이게 하수인한테 또는 제 본체 체력을 회복시킬 때도 위험할 때는 그쵸,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하수인한테 힐을 해주는 게 좀 더 이득이 되고요. 하수인한테 힐을 해줌으로써 제 카드 소모를 줄이고 상대 카드를 잡아먹고, 대신에 그 전에는 필드를 많이 깔아놔야 한다. 필드를 많이 깔아 놓아야 힐 해줄 하수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하수인이 깔려있지 않으면 힐 해줄 하수인도 없고, 그러면 그걸로 이득을 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코, 2코, 3 초반에는 하수인 먼저 깔아주고, 그리고 북녘골로 절대 힐 욕심 부리지 않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힐 욕심을 내면은 초반에 하수인을 못 내는 거고, 그러면 들어오는 받지만 상대의 필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제가 맞아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맞아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초반에는 드로우 욕심 보지 마시고 필드를 먼저 깔아주세요. 잡혀도 북녘골이 잡혀도 어쩔 수 없어. 일단 필드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필드를 돼야 그 다음에 뭔가 예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힐을 해줘서 카드 간의 이득을 보건 북녘골 성제가 들어오라건, 그렇기 때문에 필드를 먼저 잡아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냥꾼, 사냥꾼으로 찾아뵈고 갈게요. 여러분 사냥꾼을 좋아하실 거예요. 이 2데미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빨리 빨리 죽일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직업보다 상대방을 빨리 죽일 수 있는 직업인데, 그 영웅력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냥꾼의 영웅력에는 상대 본체 2데미지 주지만 그게 항상 아까 이 사제의 정신분열과 같은 느낌이에요. 사제의 정신분열과 같은 느낌인데 필드 싸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꾼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근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테니까. 사냥꾼은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상대방 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냥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